여러분 아마도 다음 주에 전부 다 대부분 수업들이 시험을 볼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다음 주는 일단 전원 출석으로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힘들다, 뭐 1시에 시험 있다, 뭐 그런 친구들은 쿨하게 안 오셔도 되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지난주 내용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뭐 기억납니까? 그 이제 마스터 2가 선량한 학생을 조폐하는 그런 느낌의 두 캐릭터의 대결을 수행하는 걸 목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살짝 고쳐서 우리가 지금 6주차 들어와서 추가로 얘기하는 게 난스태틱이랑 스태틱 필드 메서드 관련한 얘기를 살짝 하면서 포함 관계 얘기를 살짝 짚어봤어요. 그래서 난스태틱 필드들에 대한 자리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된다. 스태틱 필드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게 처음에는 이제 캐릭터 클래스 형식, 캐릭터 형식 인스턴스 2개, 나랑 상대방 해가지고 2개를 만들어서 그거를 경기장 인스턴스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 경기장에서 2명이 싸운다와 같은 느낌으로 아레나.듀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경기장이 1호점에서 싸우든 2호점에서 싸우든 똑같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 경기장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그 어떤 데이터도 활용하지 않고 오로지 캐릭터 정보만 가지고 대결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듀얼이라는 메서드를 스태틱을 메서드 정의 첫 줄 왼쪽에 붙여가지고 스태틱 메서드로 만드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듀얼 메서드로 호출하기 위해 경기장 인스턴스를 하나를 미리 뉴 수식 계산해서 만들어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형식 이름만 적고 점 찍어서 마치 소속 관계를 명시하는 느낌으로 그렇게만 적어서 진행을 해도 얼마든지 우리가 대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이런 느낌으로 현실 세계의 두 사람 사이의 분쟁과 유사한 느낌으로 내가 지금 싸움을 건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를 괄호로 인수로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가 캐릭터 소속 난스태틱 메서드가 되도록 듀얼을 복붙을 해서 옮긴 다음에 살짝 코드를 고쳐봤어요. 이제는 LHS는 우리가 인수로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랑 싸울 거냐, RHS는 우리가 인수로 받아야 했는데 그렇게 일단은 인수 하나만 받도록 고쳐두고 우리가 LHS 점이라고 적혀있는 곳을 전부 다 그냥 LHS 점 4글자를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결은 이전과 완전 똑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짝 얘기하기로는 난스태틱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때는 우리가 꼭 점 왼쪽에 캐릭터 인스턴스 하나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고 점을 찍고 듀얼을 적고 가로를 닫고 해서 메소드 호출식을 구성을 해야 됐는데 점 왼쪽에 적어둔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역시나 요 듀얼 내용물 안에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했었다. 그게 내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했었고, 그걸 토대로 놓고 본다면 지금 점 왼쪽 인스턴스가 누구냐에 해당하는 것도 당연히 인수 같은 느낌으로 매번 호출할 때마다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DF 스코프 관점에서 중괄호 하나 바깥에 있어서 아마도 적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로 그 DF를 적는 게 성공했었는데, 걔가 사실은 미의 DF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걸 여러분이 조금 더 직접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라면 this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번에 왼쪽에 있었던 인스턴스에 점 찍고 DF와 같은 식으로 적는 게 가능하다까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구경을 해봤으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짝 쉬려고 했다 일주일을 쉬었고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시작을 할 건데 우리가 클래스와 인스턴스란 제목으로 두 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 중에 지금 시점에 우리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인스턴스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인스턴스는 영어로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실행 중인 프로그램, 우리가 컨트롤 F10을 누르면 우리의 자바 프로그램이 열심히 실행되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 네모를 누르든가 아니면 메인 메서드 정의 마지막 문장 실행이 끝난다든가 하면 이제 터미네이트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컨트롤 F10을 누르고 나서 터미네이트 되기 전 시점 그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어떤 클래스 형식 실물을 자바 동네에서는 인스턴스라고 부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뭐 예를 들면 오브젝트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 뭐 여기저기 동네마다 명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메모리 위에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두 캐릭터 대결 생각해 보면
내 캐릭터랑 상대방 캐릭터, 마스터 2랑 선량한 학생 그 두 덩어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었잖아요. 걔네들은 각각 이름이 다르고 공격력 방어력이 다르고 필살기 멘트 등등이 달랐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캐릭터 인스턴스에는 내 캐릭터 정보에 해당하는 값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 캐릭터 값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단어 인스턴스는 여러분이 이전에 뭐 파이썬 수업이라든가 자주 궁영해 봤었던 단어 값이랑은 살짝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건 살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 측면에서 얘기를 할 때는 말 그대로 값만 다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선언 int n1, n2가 있을 때 그러면 n1이랑 n2 둘 다 int 형식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었다면 소위 로컬 변수 이름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두 이름을 써서 넣는 연산자를 써서 수식을 적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 n1 넣는 n2는 그냥 n1에 담겨 있는 int 값이랑 n2에 담겨 있는 int 값이 동일하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둘 다 3 담겨 있으면 n2로가 뜨는 거고 뭐 서로 다른 값이 담겨 있으면 false가 뜬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스턴스 측면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는 그 값이 지금 동일하게 담겨 있냐 뿐만 아니라 그 값이 담겨 있는 자리 메모리상에 어디에 있냐 쟤는 또 다른 곳에 있다까지 한꺼번에 다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언해갖고 캐릭터 형식 이름 2개 미랑 유 준비를 해놨을 때 미 넣는 유를 하면 얘네 둘은 지금 캐릭터 형식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다루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 넣는 유를 하면 그 두 캐릭터의 이름도 같고 공격력도 같고 방어력도 같고 필살기 멘트도 같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넣는은 좀 더 정밀하게 말하면 그 두 이름을 써서 우리가 동일한 인스턴스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냐를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의미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미에 담겨 있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레퍼런스가 뭔가 하는 거, 그다음에 유에 담겨 있는 레퍼런스 뭔가 메모리 몇 번지에 있는 덩어리 인스턴스를 쓰는 거냐를 비교하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값이 담겨 있다라도 서로 다른 위치에 있다라면 걔네 둘은 명백히 서로 다른 인스턴스다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공격력도 똑같고 그런 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이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파이썬도 이런 어프로치를 쓰는데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 얼마든지 넣는 해가지고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입력한 글자가 뭐 헬로 5글자였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조건식 같은 거 적을 수 있었잖아요. 자바 동네에서는 그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인스턴스 단위로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 담겨있는 각각의 값들을 서로 비교해서 동등한 값이 두 인스턴스에 각각 담겨 있는 것이냐를 물어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아래 거가 이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조금 더 확실한 비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 거가 좀 더 확실한 비교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봐요. 미랑 유 두 로컬 변수에다가 동일한 인스턴스로 우리가 는 해갖고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미는 유하고 세미콜론 한다거나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미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그 레퍼런스가 뭔가 하는 숫자랑 U에 담겨있는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두 이름을 가지고 메모리 위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인스턴스를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걸 쓴다는 곧 거기에 담겨있는 동일한 값을 쓴다랑 완전히 동등한 겁니다. 왜냐? 메모리 위에는 항상 예를 들면 3번지에는 값이 하나 담겨있고 4번지에 하나 담겨있고 이런 느낌이니까요. 메모리의 어떤 위치에 값이 여러 개가 담겨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한 가지만 담겨있어요. 그래서 값이 동일하냐 위치가 서로 달라도 각각에 담겨있는 값이 서로 동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치를 동일한 위치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건 그 두 이름을 가지고 항상 동일한 값을 꺼내 쓸 수 있다가 자동으로 보장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있는 게 이 인스턴스랑 관련한 얘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엄청 옛날에 20세기에는 요 지금 나온 표현 프로그래머가 직접 뭔가를 적어 둠으로써 우리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유효한 값이 담겨 있음이 전제되는 메모리 위에 특정한 영역 뭐 예를 들면 뭐 4바이트만큼일 수도 있고 8바이트만큼일 수도 있고 그런 영역을 오브젝트라고 부르고는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특징이에요.
네, 요즘은 이제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런 메모리 영역 그 자체랑 메모리 자리랑 거기에 담겨 있는 값이랑을 하나의 세트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바 동네선 인스턴스라고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뭐 대충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서 자바 동네에서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형식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int 인스턴스와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바에서 내가 지금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캐릭터 인스턴스가 2개 필요하다와 같이 내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어떤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를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은 수식을 적는 거예요. 계산하면 딱 그 형식 새로운 인스턴스를 특정 가능한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수식이 우리가 이전에 자주 적어봤던 new 연산자를 붙여갖고 적는 new 수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new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새로운 인스턴스가 뿅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봤던 그 예시 코드 그 메인 메소드 정의 내용을 보시면 new 캐릭터 괄호 열고 닫고가 2번 적혀 있었고 각각 한 번씩 계산이 됐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쭉 실행하는 동안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시점부터는 이제 내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메모리 위에는 캐릭터 인스턴스가 2개 있다라는 게 보장된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인스턴스가 뭐 10개 필요하다. 목사 붙여넣기 10줄 적으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어쩔 때는 3개 필요하고 어쩔 때는 뭐 15개 필요하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new 수식을 어떤 문장 안에 심어놓고 그 문장을 예를 들면 while문이라든가 반복 흐름 안에다가 밀어 넣어두시면 돼요. 아무튼 그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뿅뿅뿅뿅 하고 서로 다른 위치에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그때그때 생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수식 미는 new 캐릭터 괄호 열고 닫고를 계산하면 일단 먼저 new 수식을 계산하면서 메모리 위에 새로운 캐릭터 인스턴스를 뚝딱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를 걔가 어딨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는 수식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직접 지정한 이름 미 자리에다 담아두고 다음으로 넘어간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둠으로써 요 아랫줄부터는 이제 그 방금 new 수식 계산해서 만들었던 새로운 캐릭터 인스턴스를 미라는 이름을 써서 mi.atk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하다면 꺼내서 쓸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new 수식은 그냥 맨 땅에 적진 않을 겁니다. 만들고 그냥 내다 버리는 셈이 될 거예요. 보통은 그 new 수식을 어떤 는 오른쪽에다 적는 식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일단 세이브 해두고 키핑 해두고 어떤 이름에 담아두고 나중에 그 이름을 써서 아까 만들었던 아까 new 수식을 계산하면서 만들었던 그 인스턴스를 꺼내 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이전 예시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면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자바입니다. 여기도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수식 안에 있는 각각을 계산하면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그때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미리 준비해둔 서로 다른 이름에 담아놓고 지금 아래로 내려갔다 봐주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두 인스턴스를 서로 다른 이름을 써서 걔네들을 특정을 해가면서 얘는 내 캐릭터니까 이름은 이렇게 해야지, 얘는 상대방 캐릭터니까 저렇게 해야지와 같은 식으로 그 아래에 있는 다양한 수식들을 써서 그 인스턴스를 지금 활용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두 인스턴스를 써서 두 캐릭터의 대결을 지금 구사를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간단하게 구경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포함관계랑 관련해서 정리를 살짝 하면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그 클래스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non-static field들에 대한 자리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갑자기 직접 소속된다 라는 얘기가 살짝 들어가기는 했는데, 예를 들면 자, 우리 캐릭터.java 열어보시면 지금 다양한 non-static, 그러니까 스태틱을 붙이지 않은 일반적인 필드 선언들이 지금 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전부 다 캐릭터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 중괄호 안에 직접 다른 중괄호에 추가로 포함된 게 아니라 캐릭터 정의 중괄호 안에 직접 우리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이름들은 캐릭터 소속, 특히 직접 소속돼 있는 필드 이름이라 말할 수 있는 거고, 걔네들에 대한 자리, 예를 들면 스트링 자리, 인트 자리 등등은 전부 다 캐릭터 인스턴스에 포함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수식 me.atk 등등을 적음으로써 그 방금 전에 새로 만들어서 me에다 담아둔 그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atk를 위한 int니까 4바이트만큼의 자리를 우리가 특정해서 거기다가 10을 넣는다, 65,536을 넣는다와 같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전까지 로컬 변수 이름 넘버에다가 3을 담기 위해서 는 수식 넘버는 3을 적었듯이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내가 원하는 인트 한 칸이 나오는 수식을 me.atk와 같은 느낌으로 점 연산자를 섞어서 적을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me 인스턴스 안에 들어있는 그 4바이트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얼마든지 는 수식을 적어서 담을 수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마다 각각 자리는 포함되는 거예요. 인스턴스가 2개 있다. 그러면 non-static field를 위한 자리도 역시나 ATK를 위한 자리도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하나씩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 프리미티브 형식이냐 레퍼런스 형식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인스턴스에 담기는 값, 그 자리 자체의 특성이 달라진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복습이니까 예를 들면 인트 형식이다. 그 인트 값 그 자체 3이냐 5냐 그거를 인스턴스에 마련되어 있는 4바이트 자리에 진짜로 담습니다. 걔가 만약에 레퍼런스 형식이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름처럼 스트링 형식 같은 친구들이 레퍼런스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네임을 위한 포함되어 있는 자리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선량한 학생이라는 글자 자체를 인스턴스에 직접 담는 게 아니에요. 선량한 학생이 적혀있는 스트링 인스턴스는 메모리 위에 완전히 다른 곳에 존재하는 거고 그 미 인스턴스에는 그 스트링 인스턴스가 메모리 위에 몇 번째에 있냐를 나타낼 수 있는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숫자가 대신 담긴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약하면 포함 관계는 소속 관계랑 다르게 인스턴스랑 자리 사이에 따지는 약간 메모리 위에 있는 뭔가 공간과 관련해서 따지는 이야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소속 관계 지지난주에 본 거랑은 살짝 다르죠. 소속 관계는 이름들 사이의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면 자바 소속, 유틸 소속, 스캐너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각각의 이름들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그램 소속 메인이라든가 우리가 소속 관계를 우리가 직접 키보드를 쳐서 구성할 때는 어떤 뭔가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선언 내지 정의를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 소속, 네임, ATK 우리가 직접 선언을 캐릭터 정의 중괄호 안에 적었기 때문에 형성된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포함 관계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국은 어떤 클래스 정의 안에 직접 중괄호 안에 바로 non-static 데이터 이름 선언, 필드 선언을 적음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포함이 실제로 된다. 뭐가 뭐를 포함하는 거냐를 논의를 할 때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 메모리 위에 존재하는 인스턴스 안에 그 non-static field 값을 담기 위한 적절한 자리가 포함된다. 라고 여러분이 부연을 해서 가져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퀴즈예요. 이 보기들 중에 자바에서 유효한 포함 관계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명제 2개를 지금 겹쳐갖고 놨던 거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살짝 보면 그래요. 인스턴스가 왼쪽에 보시면 프리미티브 형식, 레퍼런스 형식 이렇게 2가지 버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형식, 달리 말하면 레퍼런스 형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인트 형식과 같은 프리미티브 형식에 대해서는 인트 인스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이랑 3번은 유효한 설명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날린다 치고 그럼 이제 2번이랑 4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 형식 인스턴스 확대해서 보면 프리미티브 형식 non-static field 자리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프리미티브 형식 예를 들면 인트 형식 같은 겁니다. 그 인스턴스 열어서 보면 확대해서 보면 거기에 인트 예를 들면 공격력을 담기 위한 4바이트 자리가 진짜로 포함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맞는 표현입니다. 2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스트링 형식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인스턴스 안에 레퍼런스 형식 non-static field 형식에 해당하는 인스턴스 그 자체가 포함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의 이름 같은 것들은 스트링 인스턴스는 완전 다른 곳에 존재하고 대신에 레퍼런스가 담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가 인스턴스를 포함하는 상황은 자바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요. 여전히 non-static field 자리 정도까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네임 자리에 들어있는 뭐 메모리상이 몇 번지입니다와 같은 그 레퍼런스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메모리를 방문해서 아 여기 보니까 지금 얘는 선량한 학생이라 적혀 있네요와 같이 스트링 형식 인스턴스 하나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 정도에 두고 자 그 다음에 필드 선언을 적어놨다 하더라도 스태틱을 붙여둔다라면 걔는 포함 관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스태틱 필드에 대한 자리는 인스턴스 각각에 포함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기본적으로 스태틱을 붙였든 안 붙였든 포함 관계에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속 관계 얘기할 때도 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뭐 인트 넘버 세미콜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로컬 변수 이름들 도입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로컬 이름들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걔가 예를 들면 프로그램 소속, 메인 소속 넘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툴팁으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넘버입니다. 다만 프로그램 소속 메인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쓸 수 있는 로컬 변수 이름입니다. 같이 우리한테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컬 이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속 관계를 논의하지 않았듯이 이 친구들도 그 포함 관계를 논의한다라면 완전히 고려 대상이 아닌 친구들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스태틱 필드를 위한 자리 그게 인트 형식이었다 4바이트가 메모리 위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에 대한 자리 메서드가 지금 메모리 몇 번째 있냐 같은 것들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메모리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다만 걔네들이 각각의 인스턴스에 따로따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가 100개다 하더라도 스태틱 필드 뭔가를 위한 자리는 딱 하나만 존재한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인스턴스가 0개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걔네가 메모리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점 연산자 잘 적어가면서 소속관계 명시해 가면서 수식을 구성하시면 아무튼 그 자리, 아무튼 듀얼이 있는 자리, 아무튼 메인이 있는 자리, 내지는 아무튼 뭐 스태틱 점 아니 미안해요. 시스템 점 아웃이 있는 자리와 같은 식으로 특정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지금 메서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이름이 아니라 코드 이름이긴 한데 그 코드 이름 자리는 뭐 데이터 이름 자리랑은 조금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 친구들은 포함 관계를 논의할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레나.점 듀얼 해가지고 얘랑 쟤랑 싸운다와 같이 호출식 적어놨던 거를 내가 싸움을 건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와 같이 메서드 호출식을 고쳐서 구성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랑 관련돼서 이게 어쩌면 가장 지금 시점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이 안 붙은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은 항상 점 수식을 먼저 왼쪽에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싸움을 걸 거냐, 쟤가 싸움을 걸 거냐가 그 싸움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 대결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을 안 찍고 그냥 듀얼 아니면 형식 이름을 적고 캐릭터.점 듀얼과 같은 식으로 적는 게 막혀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점 수식을 적어야 되고 그 점 연산자 좌항 자리에는 수식을 적어야 됩니다. 소속 관계를 명시하기 위한 점이 아니라 점 왼쪽에는 항상 캐릭터 한 명이 튀어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듀얼을 호출할 수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식 계산하면 당연히 캐릭터 인스턴스 하나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 점 수식 좌항 자리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우리 현재 예시에서는 미죠. 내 캐릭터죠. 그거 역시나 그 일종의 인수 값으로서 듀얼 내용을 실행하기 직전에 담긴 채로 듀얼 내용을 실행을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메서드 정의 내용물 적는 동안 듀얼 내용물 적는 동안 그래서 이번에 누구랑 싸우는 거지? 지금 RHS 누구랑 싸울 거냐는 지금 인수 이름 우리가 직접 정해서 RHS 점 하면 걔의 정보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점 왼쪽에 적어놓은 수식 계산한 결과값 이번에 점 왼쪽에 뭐가 적혀 있었지? 누가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거지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싶다면 그때는 미리 마련해둔 키워드 this를 써서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this 지금 우리 듀얼 마지막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수식 this의 형식은 당연스럽게도 캐릭터 형식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중괄호 하나만 바깥으로 나가서 구경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듀얼이 지금 캐릭터 메서드 정의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non-static 메서드 이름이니까 거기서의 this는 캐릭터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유추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가 싸움을 걸고 있냐를 확인하고 싶다면 this를 적으시면 돼요. 걷다가 점 찍으면 그 싸움을 거는 캐릭터의 공격력 방어력을 꺼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때의 점 연산자도 마치 우리가 그 스코프 관점에서 소속 관계를 항상 명시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런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생략하면 기본적으로는 dis.atk, dis.df를 쓴다라고 얼마든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얘는 스코프 관점이니까 가장 가까운 위치에 그 ATK라는 동일한 이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다든가 하면 잘 안 보인다든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필요하다면 dis.과 같은 식으로 일종의 풀네임 적는 식으로 여러분이 명시를 해서 적어주시면 되기는 해요.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식으로 납득이 되는데 이 부분만 뭔가 좀 납득이 안 된다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1980년대, 90년대 시점에 이제 80년대 자바가 처음 생기고 90년대부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처음 시작된 이래 이게 도입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요 부분만 이건 내가 따로 외워둬야겠는데 쟤만 조금 뭔가 비상식적인 것 같은데 지들 맘대로 자동으로 막 넣어주고 자빠져 있네 와 같은 식으로 느낀다면 되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점 수식이라든가 사실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의미의 흐름 일종의 문맥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읽으면 깔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선언 같은 거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int 넘버 세미콜론 적혀 있다. 그럼 이제 int 형식 튀어나왔으니까 아마도 선언이겠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int 적혀 있으니까 지금부터 int 형식 뭔가에 대한 새로운 이름이 도입되겠구나라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클립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르는 이름 넘버가 튀어나왔다라면 지금 int 형식 필드 이름 내지는 이전에 뭐를 읽었냐에 따라서 이전에 위에 클래스 정의 연운 중괄호까지 읽은 채로 int 넘버까지 읽으면 새로운 지금 non-static 필드 이름을 지금 선언을 적어 놓은 거구나라고 이 친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읽었던 게 메인 연운 중괄호였다. 그러면 얘는 지금 로컬 변수 이름이구나, 로컬 데이터 이름이구나 같이 얼마든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미콜론 보면 지금 처음에 뭐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냐 그런 거 정하지 않은 채로 세미콜론 찍어서 선언을 완성했구나. 이제 넘버는 int 변수 이름이구나 같이 그 친구가 얼마든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순방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가 어떤 수식 A.B를 다룰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거는 A를 먼저 고려를 한다는 거예요. B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A의 격 내지는 그 형식을 본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아레나라든가와 같이 형식 이름이 갑자기 타입네임이 갑자기 튀어나왔다라면 레퍼런스 형식 타입네임이 튀어나왔다면은 그 점 오른쪽에 있는 다음 이름 B에 대한 격 내지는 형식을 그 A에 대한 클래스 A에 대한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레나 점 해서 적혀놨다면 그 점 오른쪽에 있는 이름을 아레나 클래스 정의 안에서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형식 이름이 아니라 레퍼런스 형식 데이터 이름이거나 레퍼런스 형식 수식이라면 예를 들면 미라면 그때는 이제 다음 이름 B의 격 내지는 그 형식을 그 A의 형식, 미의 형식 따라서 캐릭터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두 가지 둘 다 A를 먼저 읽음으로써 순방향으로 그 다음에 B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결정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B가 뭐냐까지 찾으면 전체 수식 A.B에 대한 해석이 끝난다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non-static 메서드 출식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 역방향으로의 의미 부여가 추가로 발생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메서드 출식 한번 봅시다. 미.듀얼 괄호 열고 u예요. 괄호 닫고예요. 여기서의 부분 수식 미는 처음에는 얘 지금 캐릭터 형식 수식이네
까지만 납득을 하고 점을 찍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듀얼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방금 전에 캐릭터 형식 수식을 읽었으니까 듀얼이라는 이름에 대한 의미를 캐릭터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여는 괄호가 바로 뒤에 붙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읽으니까 잠깐만, 방금 전에 내가 구경했었던 그 미가 단순히 어느 친구 중괄호 안에서 듀얼을 찾아야 되냐 의미뿐만 아니라 추가로 그 미 수식 미를 계산한 결과 값 역시나 내가 지금 인수로 담아서 디스 자리에 담아갖고 지금 내가 전체 호출식을 구성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추가로 지금 의미 부여가 발생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레나.듀얼 할 때는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듀얼에 대한 의미를 클래스 아레나 정의 중괄호 안에서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괄호를 여는 걸 또 발견을 할 거예요.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 왼쪽에 적어놓은 아레나 5글자에 대해서 추가로 의미가 부여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듀얼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인수 2개 받는 거네. 지금 미랑 유랑 있네. 그러면 그냥 그거 호출하면 끝나는 겁니다. 아레나 5글자에 대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태틱 메서드 호출식 같은 경우는 점 오른쪽에 뭐가 어떤 식으로 튀어나오든 간에 그 점 연산자 좌항 자리에 우리가 적어둔 타입 네임 형식 이름 아레나의 의의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 적잖아요. 뭐 옛날 어르신들은 이제 우종서를 썼지만 우리는 그거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튼 우리는 이제까지 그냥 눈으로 쭉 글자들을 읽는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었는데 난스태틱 메소드 호출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살짝 부담감을 느낀다면 지극히 정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이 부분까지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우니까 섬 옆에 두면서 있는 그대로 가져가 두시면 아마도 큰 무리 없이 우리 지금 게임 만들 거잖아요. 여러분의 게임 하나 컨트롤 F10을 눌러서 게임 한 판 하는데 수많은 인스턴스들을 만들고 내다 버리고 다시 만들고 등등을 하면서 게임 한 판을 진행하실 거예요. 뭐 장애물 나온다. 장애물 하나하나 전부 다 인스턴스가 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스턴스들도 엄청 많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당연스럽게도 난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주식을 적으시게 될 겁니다. 그때도 항상 여러분은 점 왼쪽에 적어둔 것도 항상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수로 자동으로 넣어준다 정도로 납득을 해두고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나만의 새로운 난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생략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필요하다면 디스 점을 찍어가면서 호출식 점 왼쪽에서 특정해 놓은 바로 걔를 들고 와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 안에 담겨 있는 값을 꺼내 쓸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난스태틱 메서드 정의 적을 때 우리가 괄호 안에 인수를 하나만 적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실제로 또 하나 플러스 하나 디스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인수 하나를 추가로 받아가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그 시스아웃 해가지고 헬로월드 출력하는 거 두 줄을 위에 거는 그대로 놔두고 아래 거를 OUT 대신에 ERR로 바꾸고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실행했더니 뭔가 실행 양상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간 걸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은 OUT로 출력할 때는 일반적인 색상으로, 그 다음에 ERR로 출력할 때는 빨강색으로 우리한테 콘솔 탭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순서가 좀 이상하게 나온다, 그건 좀 별개 얘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이유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시사웃 생각해 보면 시스템은 타입 네임이었어요. 클래스 이름이었습니다. 당연히 레퍼런스 형식이죠. 그 다음에 .out 할 때 out는 따라서 소속 관계를 명시해 둔 거예요. 시스템 소속 out을 쓰겠다, 시스템 소속 ERR을 쓰겠다입니다. 걔네 둘 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스태틱이 붙어 있는, 그래서 아이콘에 S, 빨간색 S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점을 찍으면 이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뭐 되게 이상하게 생긴 이름, 형식, 필드 이름에다가
점을 찍은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데이터 이름에 점을 찍은 겁니다. 따라서 수식에 점을 찍은 셈이 돼요. 그래서 점 println 했을 때는 이제 그 out의 형식, ERR의 형식, 소속 non-static 메소드 이름을 적은 거고 그 뒤에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우리는 사실은 non-static 메소드 호출식을 적었던 거예요. 그걸 토대로 이제 생각해 보면 자 OUT 적었을 때랑 ERR 적었을 때 실행 양상이 달랐던 이유로 우리가 요 정도까지 풀이를 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OUT랑 ERR 둘 다 시스템 소속 스태틱 동일한 형식 필드 이름인데 그 두 이름에 각각 서로 다른 값이 담겨 있었을 거다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저 수식 OUT랑 system.out랑 system.err 는 해갖고 비교하면 false가 뜹니다. 같지 않냐? 느낌표 눈으로 하면 true가 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이름으로 서로 다른 각각의 인스턴스를 특정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걷다가 우리가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println을 호출하는 중에 그 디스 한 다음에 점 찍어가지고 나 지금 무슨 색으로 출력해야 되는 거지? OUT 한 다음에 우리가 호출했을 때는 검은색으로 하면 된다. ERR 해가지고 호출했을 때는 빨간색으로 하면 된다와 같이 println 안쪽에서 튀어나왔다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인스턴스에 포함되어 있는 non-static field 자리에 서로 다른 값들이 담겨 있었다라고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println이라는 non-static 메서드는 그 디스점에서 튀어나오는 서로 다른 값들을 non-static field 자리에 담겨 있는 값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뭔가 출력 작업을 수행하게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걸 붙잡고 점 찍고 println을 하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출력 양상이 서로 달라질 수 있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라면 우리 눈에 서로 다른 실행 양상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non-static 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다뤘어요. 필드 이름에 대해서는 포함 관계를 논의를 했고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에 대해서는 메서드 호출식 되게 복잡하게 생긴 친구니까 따로 우리가 신경 써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비되는 스태틱 필드,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사실 우리는 먼저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헬로 월드 출력할 때도 메인이라는 메서드 정의 내용물 구성을 했고 그 메인에는 항상 스태틱이 붙어 있었어요. 그 스태틱이 뭘 의미하는 거냐 등등을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태틱 필드예요. 얘는 소속 관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system.out 할 때 out가 스태틱 필드 이름이었고 걔는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나왔지만 시스템 소속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필드 이름이긴 하지만 non-static field랑 달리 포함 관계를 구성하진 않습니다. non-static field 자리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지만 static field를 위한 자리는 각각의 인스턴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완전히 별개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그 어떤 형식 C라고 합시다. C 소속 static field 넘버에 대한 선언이 적혀 있다 칠 때 그 필드를 사용하기 위해 점 수식을 이제 적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좌항 자리에 C 형식 수식을 적는 게 가능해요. 또는 그냥 형식 이름에 해당하는 대문자 C, 클래스 이름 자체를 적고 소속 관계만 명시하면서 C 소속 static field 이름을 적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라면 여러분이 full name을 적어서 C의 소속 관계까지 명시를 해가면서 적어야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대충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속 관계를 구성합니다. 이거는 소속 관계는 그냥 중괄호 안에 새로운 선언, 새로운 정의 적어놨냐 그것만 갖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스태틱 메서드는 소속 관계를 반드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메서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 관계랑은 1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non-static 메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C 소속 static 메서드, 뭐 M이라는 이름의 메서드가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은 결국은 점 수식을 구성을 해야 될 거고 이때 좌항 자리에 C 형식 수식을 적거나 아니면 그냥 타입 네임 그 자체에 해당하는 클래스 이름 C를 적고 소속 관계만 명시를 해서 스태틱 메서드 이름을 적으시는 게 가능합니다.
물론 얘는 메서드의 이름이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괄호를 다 골라서 메서드 호출식을 완성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한 수식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이클립스가 뭐 하는 짓이니? 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대충 그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스 얘기 쭉 진행했고 정리를 했고, 이제 이런 다양한 베리에이션들 뭐가 되네, 뭐 어떤 친구는 스태틱 필드네, 난 스태틱 필드네, 누가 뭐 어디에 소속되네, 어떤 자리가 어디에 포함되네 등등은 전부 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자바, 캐릭터.자바 등등에 각각 따로 적어둔 클래스 정의 내용물에 입각해서 적용된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중괄호 안에 프로그래머가 어떤 키워드를 어디다가 붙였냐, 붙이지 않았냐, 그 다음에 거기서 지금 어떤 이름을 새로 어떻게 도입하고 있냐 등등에 따라서 전부 다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지금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는 요 수업 자료의 첫 번째 단어인 클래스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한가운데다 두고 한 번 더 정리하면 우리의 중간고사 전 시험 범위가 끝이 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쉬는 시간 빨리 가져가고 일찍 퇴근할 수 있겠는데, 그래요, 클래스예요. 이름 클래스는 영어로 클래스라고 하고, 아무튼 복잡한 그걸 클래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클래스 이름은 형식 이름이에요. 타입 네임입니다. 좀 더 정밀하게는 자바에서 클래스 이름은 레퍼런스 형식 타입 네임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로 클래스 정의 적어서 도입하면 걔는 절대로 프리미티브 형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프리미티브 형식은 딱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형식 타입 네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에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필드 이름이랑 메서드 이름을 소속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 그 다음에 다른 중괄호 바깥에 뭐 메서드 정의라든가 안쪽에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다 제외하고 다른 중괄호 밖에 새로운 이름에 대한 선언 내지는 정의를 적어 두시면 두 이름 사이에 소속 관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자바 동네에서는 기본적인 소속 관계를 구성하는 방법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소속 관계를 구성하고 싶다 하면 반드시 그 캐릭터 소속 뭔가를 새로 추가하고 싶다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캐릭터.자바 더블 클릭해서 연 다음에 그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다가 새로운 선언 내지 정의를 적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전 예시만 inner라고 해서 클래스 정의 안에 클래스 정의 적혀 있는 예시가 하나 있기는 했거든요. 이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 다른 타입 네임이 소속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요건 조금 요상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데이터랑 코드니까요. 그래서 자, 그래서 클래스는 요런 얘기들을 할 때 클래스라는 단어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름과 관련한 얘기 위주로 튀어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스턴스라는 단어를 가운데다 놓고 정리한다라면 인스턴스는 자바 동네에서 인스턴스는 new 수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프로그래머가 미리 적어둔 클래스 정의 내용에 입각해서 메모리 위에다가 만드는 실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F11을 눌러야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해야 인스턴스가 뿅뿅 하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제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new 수식을 계산할 때마다 나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인스턴스가 나오냐 내지는 그 인스턴스에 어떤 자리들이 포함되냐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캐릭터.자바에 어떤 식으로 클래스 정의를 적어놨냐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new 수식을 맨 땅에 적진 않고 는 수식을 바로 적어서 데이터 이름 자리에 담아놓고 나중에 미점 해가지고 안에 있는 필드 자리를 쓴다라든가 아니면 거기다가 점 찍고 듀얼을 호출해서 구체적인 작업을 수행한다든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자체에 이름이 붙는다라든가 하진 않아요. 클래스 동네에서 지금 막 뭐 이름 얘기 뭐 누구 정의 중괄호 안에 새로운 이름 어쩌고 저쩌고 이름 얘기가 클래스 할 때 많이 튀어나왔는데 인스턴스 얘기할 때는 그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new 수식 계산한다고 새로운 인스턴스 나오긴 하는데 걔네 각각에 대해서 이름이 따로 붙는다라든가 그런 개념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스턴스 얘기할 때는 이제 포함 관계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클래스 형식 인스턴스에는 그 클래스에 직접 소속되어 있는 non-static field들에 대한 자리가 포함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단어만 여러분이 구분해서 지금
두 단어를 각각 가운데다 두고 걔랑 연계되어 있는 다른 내용들을 정리를 살짝 해보시면 조금 더 우리 자바라든가 아니면 파이썬을 어려운 버전의 파이썬을 쓴다라든가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새로운 내용들을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새로운 내용 뭔가는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어떻게 치냐 서로 다르게 칠 때 뭐 새로운 키워드가 추가돼서 이런 걸 추가로 적으면 이런 다른 효과가 나타난다 같은 식으로 소개가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또는 완전히 새로운 형식 뭔가가 존재하고 걔를 어떻게 해서 인스턴스를 만들어 둔 다음에 걔 안에 있는 무슨 필드를 쓸 수 있고 나중에 뭐 호출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고와 같이 얘기를 하는 그런 설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얘가 지금 내가 클래스를 가운데다 두고 한번 쫙 접근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름들 적을 수 있나 같은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실제로 우리가 인스턴스를 실전에서 만들어서 걔에 대한 유수식 적어놓고 그거 계산해서 인스턴스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떤 필드를 쓸 수 있고 어떤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무슨 효과가 나오나 같은 것들은 이제 인스턴스 쪽을 가운데다 두고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로운 뭔가에 대한 이해를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에 대한 설명이 여기 지금 한 슬라이드로 요약되어 있는 저 두 줄짜리가 전부인 건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 저것들을 구분을 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다라든가 새로 등장하는 뭔가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좀 더 수월하게 공부를 지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튀어나오는 뭐 파이썬으로 막 요즘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구경할 때도 좀 더 내가 마음이 편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게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고 그래서 마지막 세트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지금 뭐 배웠는지 기억납니까? 막 기본 조작해가지고 막 뭐 이클립스만 망가뜨리고 그랬던 적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실행 흐름이랑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프로그램 동작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선언 얘기, 문장 얘기, 뭐 수식 얘기 그런 거 튀어나왔던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금쯤이면 기억이 가물가물할 테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 점 자바 파일 여러 개를 도입해 가면서 달리 말하면 클래스를 여러 개 도입해 가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할 때 고민할 만한 내용들이 지난주랑 이번 주까지 해서 지난주랑 이번 주가 아니죠. 지금 실질적으로 3주에 걸쳐서 5주차, 6주차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수업에서는 이 정도까지 해두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이런저런 경험을 쌓아보겠다라고 진도를 맞춰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주차 예시는 일단은 별표를 쳐놨어요.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준비해놓은 우리 후반부에 사용할 그 게임 만들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살짝 쉬고 그 뒤에 내용 짤막하게 구경하고 퇴근을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고 어디 봅시다. 그래서 쿨하게 뭐 15분을 쉴게요. 10시 10분에